정보가 돈입니다. 수요가 없으니까 월세도 싸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무슨 비싸다 못해 그냥 없는 거예요. 지금 월세든 전세든 이건 다 똑같은 건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왜냐면 좋은 집이라는 건 계속 나와요. 여기서 좋은 집이라는 건 단순히 비싼 게 아니라 가격 대비 되게 좋은 집 이런 것까지 그냥 쫙 어떤 그렇게 큰 표로 만들어가지고 내 자체 전단지를 드리는 거예요. 눈이 있는 이상도 좋은 집을 알아봐요. 김전부 짜나 안녕하세요, 김전부입니다. 여러분 요즘 서울 월세 난리 나신 거 혹시 아시나요? 저도 알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진짜 예전부터 서울 가고 싶다 노래를 불렀었는데 이렇게 한번 세봤어요. 서울 얼마나 가는지. 한 달이 30일인데 무려 15일 절반을 서울을 가더라. 근데 이게 갈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끔 이제 남편이 운전을 해줄 때도 있는데 운전 거의 최장 몇 시간까지 해보셨죠, 하루에? 비 오는 날 거의 4-5시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힐 때 비와 5시간. 그 왔다 갔다 시간을 생각하면 사실 제가 30이 되면서는 이제 약간 돈도 되게 중요한데 그만큼 진짜 중요한 게 이거 되게 뻔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진짜 시간 그리고 체력. 진짜 경기도인들 공감하실 텐데 그걸로 이미 이상하게 기가 또 한번 빨려요. 그래서 이제 서울 월세를 알아봤는데 사실 저는 알아보기 전까지는 되게 희망에 차 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디서 더 재밌게 살 수 있을까? 그냥 정말 약간 대가리 꽃밭처럼 내가 구하기 시작했으니까 자리는 있겠지 이랬는데 일단 좋은 월세를 찾기가 진짜 어려웠고 그것보다 더 놀랬던 거는 월세 가격이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아니 저는 집값이 계속 지금 내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막 매매 수요, 전세 수요 이런 거 떨어진다 이런 거 이제 많이 봐가지고 제가 지금 저의 신혼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그게 정말 보러 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잘 전세 계약이 됐지만 이게 진짜 부동산 그 심리가 많이 죽었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되게 당연한 수순으로 수요가 없으니까 월세도 싸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 무슨 비싸다 못해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는 몰리는데 공급이 적으니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더 비싸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뻥치고 여러분 제가 2년 전에도 한번 서울 월세를 좀 알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 그러니까 찐짠이들도 100% 이 문제를 겪고 있겠다 싶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싹 나누는 그런 영상을 한번 제가 찍어보게 됐습니다. 일단 저처럼 아니 집값이 이렇게 내렸고 부동산 힘든 거 아니었어? 근데 월세 왜 비싼겨?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집값이 내리는 이유 중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그냥 가장 많이 듣는 게 이제 금리잖아요. 금리가 올랐다. 근데 금리가 오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제가 열심히 이제 5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통장에 5천이 딱 생겼어. 그래서 나 이제 서울 간다 이러고 이제 서울 집값을 막 알아보니까 같은 동네 비슷한 평형인데 하나는 전세 2억이고 하나는 보증금 5천에 월세가 50인 거예요. 전세 금리가 예를 들어서 5%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금리가 조금 높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월세가 훨씬 유리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5천만 원밖에 없는데 전세 2억을 하려면은 1억 5천을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자가 이제 5%니까 이게 1년에 750만 원이거든요.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62만 5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내 돈 5천 들어가는 거 똑같은데 여기는 대출 받고 대출 이자 내고 여기서 그냥 월세 50만 원을 내는 거니까 62만 5천 원보단 당연히 50만 원이 난 거죠. 12만 5천 원 저렴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매매 심리도 좀 줄어들고 막 집값이 오를 때는 예전에 저처럼 빨리 집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반대가 되고 방금 말한 것처럼 전세 대출 금리도 올라버리니까 이럴 바엔 월세 산다 약간 이렇게 되고 또 특수한 상황으로 요즘 전세 사기 이슈가 너무 많다 보니까 더더욱 이 약간 청년들이 살만한 월세는 더 빨리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월세 막 사람들이 몰려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여기서 또 가격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10명이 줄을 서면 당연히 더 비싸게 불러서 그걸 사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팔겠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말하면 집 구하기가 너무 빡세졌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약간 저의 좀 찡찡 타임이었고 그래서 월세 어떻게 구해야 되는데 제가 또 이제 월세 잘 구하는 방법을 모색을 안 할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그 공부한 내용을 찐짜리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약간 번외로 나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혹은 여러 이유로 나 지금 자취 안 하고 있는데 월세 안 살고 있는데 월세 너무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일단 조금 참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아져가지고 진짜 특수한 상황 아니고서는 일단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부모님 옆에 엄마 밥 맛있다 하면서 살고 있어라. 일단 그게 좀 좋은 것 같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자취를 해야 되고 무조건 월세 살아야 된다. 혹은 나 지금 월세 살고 있는데 난 그냥 패스해야겠다 하시는 분들까지도 이번 이야기는 쭉 들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 제가 이따가 좀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월세든 전세든 이건 다 똑같은 건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왜냐면 좋은 집이라는 건 계속 나와요. 여기서 좋은 집이라는 건 단순히 비싼 게 아니라 가격 대비 되게 좋은 집. 근데 이런 집은 절대 어떠한 특정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일단 여러분 지금 대정보의 시대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정말 정보가 돈입니다. 제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2030이거든요. 여러분 국가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주택 정책이 정말 많아요. 조건 완전 까다롭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에 속아서 다른 것들을 안 보면 안 돼요. 분명히 그 조건에 맞게 다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 영상 촬영하면서 알게 된 건데 마이홈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면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거 지원해주는 사업이 이렇게 쫙
뜨거든요. 나한테 맞는 주거 정책하면서 자가진단, 뭐 약간 MBTI처럼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지금 지역별로 어떤 청년 신혼부부 주거 복지 현황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할 수 있어요. 행복주택, 전세임대, 매입임대, 요즘에 또 핫한 뉴홈까지.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솔직히 다 귀찮잖아요. 어렵고 막 그때그때 그냥 누가 떠주는 거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엄청 좋은 채널이 있는데 바로 아영이네 행복주택이라는 채널이거든요. 제가 이분을 실제로 만나뵀는데 진짜 이분은 정말 이쪽 개 찐이세요. 실시간으로 다 올라올 때마다 지금 신청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알려주시거든요. 이분은 청년주택으로 시작하셔서 행복주택으로 가셔서 지금 4인 가족이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완전 찐이시라서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국가에서 월세 지원도 해주거든요. 이건 근데 지금 신청 기간이 끝나긴 했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은 최근까지 매달 20만 원에서 1년에 240만 원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지원 조건을 좀 자세히 보면은 이건 뭐 누굴 주는 거냐 안 주는 거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하긴 한데 이번에 이제 이미 끝난 거지만 이거는 거의 25,000명인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 진짜 많이 주는 거죠. 귀찮아, 난 아니겠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진짜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특히나 제가 기획재정부 영상 때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에 이 정부 예산안이 청년 쪽 복지에 정말 많이 몰빵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꼭 확인하셔서 이게 정말 정부가 돈이니까 그냥 귀찮다고 하지 말고 내 집에다가 뭐 5, 60만 원씩 버리지 말고 이거 꼭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 집이 최고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인데, 사실 제가 이제 월세를 엄청 알아보면서 정부 지원 쪽 정보도 있는데 진짜 또 찐 정보가 이 부동산 사장님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계신 부동산 사장님들인데,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 신림동에 집을 구하겠다 하면은 그 신림 일대 10개 부동산에 내 번호가 이미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오늘 딱 삘이 꽂혀가지고 어느 부동산에 들어갔는데 그날 어떤 집이 있어, 이런 경우는 사실 그게 정말 좋은 집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왜냐면 진짜 좋은 집은 불티나게 팔리거든요. 어떻게 팔리냐면 내가 원한 조건을 부동산 사장님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해놓고 부동산 사장님 꼭 전화 주세요 이렇게 한 경우에만 그분에게 전화가 가서 빨리 팔리는 거지, 내가 똑똑 찾아가서 가는 건 거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바카스 진짜 500원짜리라도 이렇게 하고 그 표가 있어요. 제가 이거 한번 만들어서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뭐 평형, 뭐 엘리베이터 있었으면 좋겠고, 보증금은 최대 얼마, 월세 최대 얼마까지 가능하고, 그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면 그런 게 뭐 되는지 뭐 이런 것까지 그냥 쫙 어떤 그렇게 큰 표로 만들어가지고 내 자체 전단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뿌리면서 거기다 내 번호 적고 사장님 꼭 나오면 전화 달라고 하면은 사장님들이 그거 보고 이제 딱 기억을 해놓는 거죠. 원래는 이제 사장님들 노트에 이렇게 쓰시기도 하는데 그냥 내가 그렇게까지 준비해가면은 얼마나 그게 또 이제 막 열심히 구하네 싶어가지고 더 생각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구하는 집 혹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근처 부동산 사장님 10개에는 내 번호가 있어야 된다. 이미 지금 월세나 전세 살고 계신 분들도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품고 진짜 그런 집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꼭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제 서울집을 구하게 되면서 저는 굉장히 좁은 집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6평짜리 원룸에 들어왔는데 제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정말 몸테크 할 걸 결혼식 후회 영상에서 말했고, 예전에 내 집 마련하고 후회한 이야기에서도 그냥 좀 좁게 살 걸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이뤘다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아기 없을 때만 이렇게 정말 바짝 좁게 살아서 열심히 모을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서 저는 다시 이제 그 시기를 보내려고 하는데, 서울에 오실 때는 집에서 모든 걸 다 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에서 막 요리도 하고 막 주말에도 막 넷플릭스 보면서 쉬고도 싶고 가끔 친구들 막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놀고도 싶고, 이 모든 걸 다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런 보다 엄청 비싸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점점 포기하게 되고, 원래 내가 정말 서울 집을 구해서 내 시간과 체력을 아끼려고 했던 건데 그럼 분당까지? 여기도 비싸네? 그러면 여기까지 저기까지 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밀려난단 말이에요. 이게 밀려나는 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원래 내 본질과 목적에서 굉장히 벗어난 거죠. 제가 이번에 딱 결정한 거는 이 서울집은 잠만 자는 곳이다, 잠자고 일하는 곳,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제가 해보니까 일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아서 정말 잠만 잔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세팅을 했냐면, 지금 저도 여기 위워크에 있는데, 그러니까 일하는 곳을 분리하고 기능을 한 개 정도만 써야 된다. 마지노선을 정하고 거기서 평수를 정하고 월세를 구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당연히 사람 욕심이, 저거 그 결혼식 영상에서 말했잖아요. 사람이 눈이 있는 이상 좋은 드레스 보고 눈이 있는 이상 또 좋은 집을 알아봐요. 넓으면 넓을수록 좋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못 구한다, 집을. 그래서 집이라는 이 용도를 특히나 이제 서울 월세 구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의 용도로만 쓰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야만 또 짐을 늘리지 않고 좀 컴팩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알아보면서, 사실 저는 이제 부부니까 같이 오빠랑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이 영역은 아예 배제를 했었는데, 저는 1인 가구 혼자 산다면 개인적으로 쉐어하우스도 진짜 추천해요. 요즘에 서울에 쉐어하우스가 진짜 많이 생겼거든요. 25평짜리 방 3개 있는 아파트를 각 방을 하나씩 쓰는 거예요. 뭐 거실이나 부엌을 좀 크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쉐어하우스의 장점은 일단 보증금이 겁나 싸요. 많아봤자 100만 원, 200만 원이에요. 원래는 막 월세 막 1000만 원씩 있어야 보증금이 거의 되는데, 쉐어하우스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에서 그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접근하기 쉽게, 그러니까 왜냐면 쉐어하우스라고 월세가 싼 건 아니거든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증금이 싸고 그리고 그 보증금과 그 월세 대비 좀 넓게 쓸 수 있다, 집을. 다 내 건 아니지만 공용 공간이지만 그래도 이 방 딱 요 하나인 거랑 이 방도 있고 나가면 거실도 있고 부엌도 있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물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있다는 건 좀 다른 거지만 그래도 저는 그때 아니면 또 언제 그런 경험을 해보나 싶은 게 저는 필리핀에서 유학생활 했을 때 진짜 3명이서 같은 한 방을 썼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살았던 그 기억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서 나 언제까지 이렇게 서울을 살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은 나 그래도 자취 한 번은 경험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시도해보기 너무 좋다. 왜냐면 그리고 엄청 주요 요충지에 다 있거든요. 그런 쉐어하우스들은. 그래서 사실 그 지역에 그런 정도 월세 구하려면은 진짜 빡센데 그런 약간 좀 넓은 컨디션에 또 약간 이게 사람들하고 좀 복작복작 할 수 있는 그런 쉐어하우스도 많으니까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힘전부! 3-4달 동안 느꼈던 이 월세 현황과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월세를 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래도 합리적으로 자취를 시도해볼 수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도 이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짧게 빠방 말했지만 진짜 너무 막 약간 현타도 있었고 정말 내가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거랑 현장은 진짜 많이 다르구나. 옛날에 정말 그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많이 들었던 막 얘기들인데 뭐 현장을 가야 된다, 뭐 현장은 다르다 이런 것들. 근데 그걸 또 한 번 약간 느낀 시간들이어서 되게 이쪽 세계는 내가 진짜 계속 관심 갖고 계속 문 두들기는 게 답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일은 서울, 뭐 주말은 용인 뭐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서울살이에 대한 것도 나중에 좀 공유해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그럼 다음에도 더 알찬 정보 들고 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공부 짠!